여러분, 혈압이라는 말은 정말 자주 듣지만 혈압이 정확히 뭐냐? 고 물으면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혈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이 피를 짜낼 때 그 피가 혈관벽을 밀어내는 압력입니다. 이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너무 낮아지면 뇌나 심장에 필요한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는 네 가지 핵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 혈관, 신장, 그리고 신경계입니다. 먼저 심장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가까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더 세게, 더 빠르게 뛰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젊을 때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양의 피가 지나가면 압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는 조절 장치입니다. 소금 섭취가 많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물이 더 많이 남게 되고 혈관 안에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갑자기 놀라거나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은 단시간에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혈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립니다. 그렇다면 왜 중년과 노년기에 혈압 문제가 더 많아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혈관의 노화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젊을 때보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과 질환입니다. 당뇨, 고지혈증, 관절약,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도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안 아픈데요. 어지럽지도 않으면데요. 병원에서는 높은데 집에서는 괜찮아요? 고혈압은 대부분 조용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나이가 들면 혈압이 좀 높은 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혈압 관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신장질환의 위험이 혈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혈압은 생활습관, 음식, 작은 습관의 변화로 분명히 안정적인 범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왜 어떤 차 한 잔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혈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특별히 짠 것도 안 먹고 운동도 조금은 하는데 왜 혈압이 자꾸 들쑥날쑥할까요?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소금이나 운동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아주 사소한 생활 요소들이 혈압을 조용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수분 섭취의 불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 생긴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다, 이런 이유로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십니다. 하지만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안을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하루 종일 마시는 유일한 음료가 커피나 일반 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카페인에 대한 과민 반응입니다. 카페인은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커피 한 잔이 60대,
70대가 되면 혈압을 확 올리는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커피, 혈압약을 먹고 바로 마시는 커피는 일시적인 혈압 급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병원 오기 전에 항상 믹스커피 2잔을 마시고 오셨습니다. 이 습관을 조절한 뒤 혈압 수치는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숨은 소금입니다. 국, 찌개, 김치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인스턴트 차, 분말차, 티백. 일부 제품에는 생각보다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소량의 나트륨이 첨가되는데 이게 매일 쌓이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차를 자주 마시면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는 휴식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 상태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뉴스를 보며 걱정거리를 생각하며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자극적인 차는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불면이 있는 분들은 차 한 잔이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아침 잡몸 혈압을 더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차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마셔도 된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가 혈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상태, 나이,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차를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 이 네 가지가 맞아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 한 잔이 혈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 자체가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마신다면 혈압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혈관을 긴장시키지 않는 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맞는 차는 대체로 카페인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고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성질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리차, 옥수수차, 현미차입니다. 이 차들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춘다기보다는 혈관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물을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마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컵으로 3잔에서 5잔 정도. 연하게 우려서 물 대신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단, 신장이 많이 나쁘거나 하루 소변량이 극히 적은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긴장을 풀어주는 차를 시간을 정해 마시는 것입니다. 혈압이 잘 오르는 시간대는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는 국화차, 캐모마일차, 연한 대추차 같은 종류입니다. 이 차들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을 천천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잠들기 2시간 전쯤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습관은 야간 혈압 상승과 불면을 함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진하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티백이라면 설명서에 적힌 시간보다 조금 짧게 우려도 충분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야간뇨가 심한 분들은 취침 직전은 피하고 저녁 초반 시간으로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은 혈압약과 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 차는 약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는 약의 흡수 속도나 혈압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혈압약과 거의 동시에 마시면 어지럼, 무기력감,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혈압약을 드신 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 차를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혈압약을 차로 삼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물로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전략은 차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이 차를 마시면 혈압약을 줄여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차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잘 작용하도록 생활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전략은 차를 마시는 자세와 속도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이 간과됩니다. 급하게 서서 TV를 보며 무심코 마시는 차는 몸에 휴식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앉아서 천천히 따뜻함을 느끼며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마셔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혈관과 신경계에는 작은 안정 신호로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혈압에 좋다고 광고하는 특정 기능성 차, 농축액, 분말 제품은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극 성분, 나트륨, 과도한 한방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압 변동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연하고 익숙한 것이 중년과 노년의 혈압 관리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래서 도대체 오늘부터 뭘 하면 되나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먼저 7일 실천 계획입니다. 혈압을 자극하지 않는 생활 리듬을 몸에 익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입니다. 기상 후 바로 혈압을 재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5분 정도 앉아서 호흡을 고른 뒤 측정합니다. 아침 공복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차 반 컵 정도로 몸을 깨워줍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물로 복용하고 차는 최소 30분 뒤에 마십니다. 아침 식사는 짜지 않게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소량으로 충분합니다. 점심 이후입니다. 식후 바로 눕지 말고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 가볍게 움직입니다. 오후에는 목이 마를 때마다 연한 차를 한두 모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마칩니다. 짠 반찬은 이 시간대에 가장 위험합니다. 식후 1시간쯤 지나 국화차나 캐모마일 차를 따뜻하게 반 컵 정도 마십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안정되기 쉬운 중요한 구간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혈압을 다시 재지 않습니다. 수치에 집착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7일 동안 중요한 것은 혈압 숫자보다 몸의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어지럼이 줄었는지, 잠이 조금 더 편해졌는지, 가슴 답답함이 덜한지 이런 신호를 살펴보세요. 이제 30일 계획입니다. 30일은 몸이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7일 계획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2가지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침 또는 저녁 중 항상 같은 시간대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5분에서 10분 무리가 없는 움직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는 하루 총량을 컵 기준 4잔에서 6잔 이내로 유지합니다. 많이 마신 날이 있다면 다음 날은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30일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혈압의 큰 변동폭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계획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줄이는 기준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차 마시는 습관과 생활 관리 방법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하루 소변량이 뚜렷하게 줄어든 분,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량 자체를 의사가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은 분, 혈압이 매우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는 분들은 생활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 수치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면 차를 마시거나 집에서 버티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또한 집에서 재는 혈압이 반복해서 180에 가까운 수축기 혈압을 보이거나 어지럼과 함께 식은땀이 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을 자주 측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압약을 처음 시작했거나 약이 바뀐 지 2주 이내라면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정도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재는 습관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와 약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뇨제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 심장약이나 부정맥약을 함께 복용하는 분은 이뇨작용이 강한 차나 농축된 한방차를 반복적으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로 약을 삼키거나 약 복용 직후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혈압 관리는 조급함과의 싸움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해질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혈압은 더 흔들립니다. 다음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고 앞으로 혈압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의사로서의 마음을 담아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었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생활 습관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리 역시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 한 잔은 혈압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차를 올바른 시간에 무리하지 않는 양으로 마시는 습관은 혈관과 신경계에 작지만 분명한 휴식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혈압 관리는 숫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어지럼, 수면, 피로감, 가슴의 불편함 같은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정보입니다.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혈압약 조절이나 치료 방향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 배우자, 혹은 혈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가족 한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나눠 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제나 다음에 듣고 싶은 혈압 이야기 남겨주시면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년과 노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